언니는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철용 씨가 너무 크고 거칠게 사랑해서 몸이 아파. 병원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형부에 대한 궁금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요. 저도 외롭고 형부도 힘들다니까 굳이 이상하게 안 보셔도 돼요. 이용하셔도 된다고 하면 듣기 불편하실까요? 형부는 충격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다가섰어요. 저를 이용해도 돼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는 언니와 다르게 모든 걸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가 왜 힘들어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버거움을 원했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언니는 제 삶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하고 행복한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요. 저는 이혼 후 텅 빈 외로움 속에 허덕였죠. 그런데 그 완벽한 삶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고 뜨거운 고충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라입니다. 47살이고 최근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혼 후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닌 어둠과도 같은 텅 빈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혼자 켜는 TV, 혼자 먹는 밥, 혼자 잠드는 침대는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저에게 5살 많은 언니 혜미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꿈꿀 수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인 형부 박철용 씨는 번듯한 사업을 하고 있고, 자식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죠. 남들 눈에는 단 하나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 바로 제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착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어요. 진심으로 언니를 사랑했지만 이혼이라는 실패를 겪은 저로서는 늘 언니의 완벽한 삶에 부러움과 동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 같은 어이없는 생각도 자주 들었죠. 이혼 후 가장 힘들 때 언니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우울증에 빠질까봐 걱정했고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를 끌어냈어요. 언니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게 된 것도 언니의 권유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일상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언니와 함께 요가 학원에 다니며 몸매를 관리했고 비싼 에스테틱 샵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언니는 제가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할까봐 직접 만든 따뜻한 반찬을 챙겨주었죠. 저는 언니의 완벽한 삶에 기생하듯 의지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언니는 늘 제 힘들었던 결혼 생활의 대척점에 있는 이상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형부인 박철용 씨도 언니에게 언제나 다정했고 가정적이며 능력도 좋으시니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천생연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언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언니가 힘없이 운을 떼더군요. 언니는 머뭇거리더니 결국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형부 때문이었어요. 언니는 얼굴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철용 씨가 너무 크고 거칠게 사랑해서 몸이 아파. 병원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요새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형부가 너무 혈기왕성해서 감당이 안 된다고요. 늘 깔끔하고 점잖아 보였던 누구에게나 젠틀했던 박철용 형부. 겉으로는 티끌 하나 없어 보이던 저렇게 모든 걸 가진 언니에게 이런 은밀한 고충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수년째 손도 안 잡은 지 오래였던 제게는 언니의 그 말이 낯설면서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니가 안쓰럽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충격과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죠. 그 점잖아 보이는 형부가 도대체 얼마나 거칠기에 언니가 병원까지 갔을까?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형부의 모습이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잊고 그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형부와 마주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언니의 그 충격적인 고백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형부 박철용 씨의 이미지를 되뇌었습니다. 늘 말끔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넘긴 머리, 출퇴근 시간에 완벽하게 갖춰 입는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까지. 그는 타고난 자기관리로 배 하나 나오지 않고 늘 탄탄한 체형을 유지했습니다. 언뜻 보면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젊어 보였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교양 있는 중년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말은 그런 젠틀함 뒤에 감춰진 전혀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평소 그를 보며 느꼈던 부러움은 이제 위험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형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났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인데 부부관계에서는 그렇게 강하고 거친 모습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잘못된 생각인 건 알았지만 자꾸만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엄마 생신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죠. 언니 부부와 저, 그리고 부모님까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형부가 저를 보고 인사하셨어요. 게라 씨, 어서 와요.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어요. 그날도 언니와 형부는 정말 다정한 부부였어요. 형부가 언니 의자를 빼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여기 앉아. 조심해. 언니가 웃으면서 고마워요. 라고 했죠. 형부는 음식을 먼저 권하고 언니가 말할 때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질투심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부러움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섞였어요. 저 다정한 모습 뒤에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언니는 형부가 좋아하니까 아니면 거부하기 미안해서 좋아하는 척하는 거겠죠. 실제로는 아프고 힘든데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형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니와 함께 요가를 가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언니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언니가 전화로 말했어요. 헤라야, 나 아직 샤워 중인데 그냥 올라와. 비밀번호 알잖아.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죠. 언니는 아직 샤워 중이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부였어요. 보통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일이 일찍 끝나셨나 봐요. 형부도 제가 있는 걸 보고 조금 놀라셨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게라 씨. 언니랑 운동 가시는구나. 저는 그때 요가복 차림이었어요. 몸에 딱 붙는 레깅스에 크롭탑이었죠. 형부 앞에서 이런 차림으로 있으려니 좀 민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부는 정말 젠틀하고 예의 바른 분이에요. 제 차림을 보고도 어색한 기색 하나 없이 자연스럽게 대해주셨어요. 형부가 물으셨어요. 차 한잔 하실래요? 언니가 샤워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형부가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이는 동안 저는 소파에 앉아서 형부를 바라봤어요.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차림의 형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팔뚝이 탄탄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형부와 단둘이 있으면서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됐어요. 이 다정하고 신사적인 분이 밤에는 어떤 모습일까? 언니가 말했던 그 강하고 거친 모습은 어떤 걸까? 형부가 차를 건네주셨어요.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형부의 큰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이 길고 손등에 핏줄이 살짝 드러나 보였어요. 저는 차를 받으면서 형부의 손에 제 손이 스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형부가 소파에 앉으면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는 거 많이 적응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형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거든요. 형부의 큰 손, 탄탄한 몸, 낮은 목소리, 모든 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언니의 남편인데, 제 형부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한번 시작된 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형부도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운다고 했었죠. 완벽하게 비어 있어야 할 언니의 집. 저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주 허술한 핑계를 만들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내가 혹시 언니 화장대 위에 놔둔 비상약 못 봤어?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너무 필요해서. 형부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혹시 집에 계셔? 언니는 형부가 잠시 회사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 지금쯤 집에 도착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예상대로 형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형부는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라 씨. 무슨 일이에요? 출장은 내일인데 잠시 짐 가지러 왔어요. 형부는 애써 침착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빈 약통을 꺼내들며 네. 언니가 부탁한 약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형부는 상황을 이해하고는 저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서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혜미가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사업이 잘 돼서 좋은데 집에서는 제가 잘못 챙겨주는 것 같아요. 형부는 의외로 아내와의 애정 전선에 문제가 있다는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그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외로움은 물론 이혼 전에도 남편과 대화 단절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외로움과 갈등이라는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에게 이끌리는 듯 했습니다. 요즘 서로 예민해요. 괜히 부딪히는 날이 많아. 그냥 흔한 부부싸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형부의 목소리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겪는 위기인 것 같았어요. 언니하고 이런저런 고민에 대해서 직접 얘기해 보셨어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서로 그냥 더 싸우게 될까봐 피하기만 하네. 케라 씨도 언니랑 자매니까 많이 터놓고 얘기했지 않아요?
혹시 들은 거 없어요? 저는 곤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괴로워하는 형부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부부만의 그런 일 때문인 건 아닐까요? 언니 요새 병원도 다니는 것 같던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형부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병원을 다닌다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체력도 약하고 더 그런 쪽에 몸이 민감하니까 또 더군다나 언니 나이도 있고 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욱 끌렸습니다. 대화하면서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형부와 나누고 있다니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원래 다 맞는 부분이 있는 거니깐.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계란은 그럼 어떤 스타일이 더 맞는 건데요? 갑자기 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혜미가 나를 버겨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나도 내 와이프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정해져 있는 건데 요즘 나 역시 정체성을 잃는 것 같고 힘들어요. 미안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형부의 속마음을 듣게 되니까요. 커피를 내려준다며 형부가 주방 쪽 선반 위를 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컵이면 제가 꺼낼게요. 하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살짝 밟고 팔을 뻗는 순간 형부가 뒤에서 위험해 내가 알게 하며 다가왔는데 서로 방향이 겹쳤는지 등이 형부에게 닿았습니다. 살짝 스친 정도였는데 갑자기 공기가 딱 끊어진 것처럼 정적이 생겼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듯이 도로 꺼내지 않고 멈춰 있었고 형부도 바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잠깐이 너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말한 그 고충이 무엇인지.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그냥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요. 저도 외롭고 형부도 힘들다니까 굳이 이상하게 안 보셔도 돼요. 이용하셔도 된다고 하면 듣기 불편하실까요? 형부는 충격받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먼저 다가섰어요. 저를 이용해도 돼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는 언니와 다르게 모든 걸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에 기대 앉은 채 바닥만 보다가 짧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는 길게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더 보탤 이유도 없었고 둘 다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 동의를 하였고 외로움에 사무친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형부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언니 집에 들러 요가를 함께 하던 일도 이제는 형부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부러 늦추거나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언니는 형부가 바빠졌다고만 말했지만 저는 형부의 어색함과 불안한 눈빛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저와 나눈 그 하룻밤의 일탈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를 피하는 형부의 모습에서 더욱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젠 되찾기 힘든 무언가를 제가 가졌다는 은밀한 우월감이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형부의 회사 앞에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커피 2잔을 들고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의 등장에 형부는 다시 한번 당황했지만 이내 저를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형부. 그냥 잠깐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제 말에 형부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게라 씨,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무 좋았어요. 당신의 용기와 나를 이해해준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저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억눌렸던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희는 회사 근처 작은 숙소에서 또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뜨거웠고 서로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과 욕구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수시로 만났습니다. 언니와 요가나 에스테틱 샵에 가기 전, 혹은 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형부의 사무실이나 저의 아파트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니는 저에게 헤라야, 요즘 철웅 씨가 갑자기 요구를 안 해서 너무 좋아. 병원 다녀온 이후로 좀 달라진 것 같아.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의 행복한 미소와 저에게 더 잘해주려는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은 죄책감의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언니가 미안할 정도로 저를 챙겨줄 때마다 저는 형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수백 번 다짐했지만 외로운 현실과 형부의 뜨거운 매력 사이에서 갈등하며 이 위험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행복과 불행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들킬 뻔한 아찔한 위기가 닥친 건 그 관계가 시작된 지 2달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형부와 저희 집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친구들과 함께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고 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헤라야, 미안. 내가 저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지갑을 너희 집에 놓고 온 것 같아.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 좀 열어줘.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화들짝 놀라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막 외출해서 밖에 나와 있는데 지갑이라면 아마 언니 차 안에 있을걸? 아까 운전할 때 내가 봤는데. 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어머, 맞다. 차 시트 아래에 떨어져 있었네. 정신 좀 봐. 라며 웃었습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지만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부 역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찔했던 위기의 순간은 저희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부는 게라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케미가 알게 되면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는 언니와의 소중한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이 만남을 여기서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눈물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저 역시 그 짧은 시간 동안 형부에게 깊은 정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웠던 저의 삶의 한 줄기 강렬한 빛이었고 저는 그의 숨겨진 욕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게라 씨. 그리고 고마워요. 형부의 마지막 말은 제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형부와 언니를 더 이상 가까이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은 저에게 지속적인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았죠. 저는 언니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언니에게서 멀어져야만 형부와의 기억과 이 모든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철용 씨와의 짧고 뜨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면 과연 그를 잊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